신장은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전해질, 혈압, 체액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점차 서구화되어가는 식생활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신장병 환자 수는 무려 36%나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신장이 90% 가까이 망가지는 말기까지도 눈에 띄게 자각할 수 있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 보니 넋놓고 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손실되기 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신체적인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장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그 병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신호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당장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냄새입니다. 입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날 듯한 암모니아 냄새 또는 생선 냄새 같은 비린내가 나는 증상을 요독성 구내 악취라고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침으로 배출되면서 유발되는 증상으로 꼬박꼬박 양치를 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소변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변이 흐릿하고 농도가 짙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붉은색이나 갈색을 띱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 외에 다른 색을 띱니다. 소변의 냄새가 강하거나 악취가 납니다. 소변의 양이 적거나 많아집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보기 어렵거나 지연됩니다. 이와 같은 소변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입니다. 부종은 신장병의 명확한 신호 중 하나로 특히 발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아침에는 눈 언저리가 많이 붓고 안색이 창백하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액 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으켜 부종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체액이 쌓여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은 신장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겪는 증상으로 신장이 혈액 속 수많은 독소를 소변을 통해 배출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들이 피부에 축적되면서 가려움증, 두드러기,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피로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수분과 전해질 농도가 균형을 잃어 피로를 느끼고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게 되는데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했음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욕부진입니다. 신장병으로 인한 식욕 저하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체내 탈수나 부종 등으로 인한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감이나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통입니다. 흔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디스크 같은 척추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허리의 통증과 함께 경우에 따라 옆구리 통증 또는 양 허벅지 바깥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허리 근육통이 갑자기 생기면서 배뇨통, 빈뇨, 절박뇨 등 비뇨기 증상을 동반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빈혈입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으로부터 적혈구 생성인자가 잘 분비되지 못하게 되어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병으로 인해 빈혈을 유발하는 노폐물 농도가 증가하면 이 역시 빈혈의 원인이 됩니다. 신장 질환자들은 무엇보다 먹는 음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무려 24년간 중년층 14,686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신장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1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건강한 식물성 식품이 신장의 독소 제거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칼륨과 인의 함량이 다른 채소보다 낮은 반면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풍부한 데다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식물성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알리시스테인 같은 황화합물들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작용뿐만 아니라 면역을 올려주고 혈소 파능집을 억제하여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늘은 생으로 먹을 경우 마늘의 핵심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알리신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알리신 성분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그냥 통째로 먹는 것보다 다지거나 으깨서 먹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을 요리하기 전에 미리 다지거나 으깨어 놓으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은 약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유효 성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요리를 하기 전에 미리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어 놓은 뒤에 요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도 불리는 표고버섯은 체내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철,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줍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조절하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표고버섯 밑동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버리지 않고 요리에 활용한다면 국물을 우릴 때도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는 데다 소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 성분이 밑동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스파라거스는 비뇨기를 치료하는 완벽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글리코시드와 사포닌 같은 천연 화합물이 풍부해서 콩팥 내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요로결석을 만드는 산과 염분을 용해시키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와 항염을 좋게 만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체내 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리류는 당, 나트륨, 칼륨, 인이 낮아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배설이 어렵기 때문에 베리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